뉴저지 연방상원의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태미 머피가 사퇴했습니다. MTA가 맨해튼 교통혼잡세 면제 대상 차량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지하철역에서 두 차례 칼부림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5억 달러 규모 항소 공탁금이 1억 7,500만 달러로 삭감됐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 태미 머피가 연방상원의원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사퇴함에 따라 앤디 김 하원의원의 상원의원 당선이 더욱 유력해졌습니다. 태미 머피 후보는 24일 오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동영상을 통해 연방상원의원 민주당 예비경선 캠페인을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늘 후보 등록을 전격 포기했습니다. 태미 머피는 동영상에서 선거 레이스를 계속하는 것은 극도의 분열을 초래하고 부정적인 캠페인을 하게 된다며 트럼프가 다시 공화당 후보로 대선에 나서는 등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동료 민주당원과의 소모적 경쟁을 하지 않겠다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의 부인으로 관건 선거 논란을 빚었던 태미 머피가 사퇴함에 따라 사실상 오는 6월 4일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앤디 김 하원의원의 당선이 확실시됩니다. 특히 태미 머피는 주지사인 남편의 후광을 얻고 일부 정치인들의 지지를 받으며 버겐 카운티 등에서의 당원 투표에서 비밀 투표 원칙을 어기고 공개 투표를 실시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오히려 유권자들의 분노를 자초, 자신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6월 초 순조롭게 민주당 공천을 따낼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면 민주당이 11월 본선에서 김 의원의 상원의원 당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다만 소속계인 김 의원이 민주당 후보가 되면 공화당이 집중적으로 이 지역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패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메넨데즈 재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상원의원 의석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고 전당적으로 김 의원을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인들이 더욱 힘을 보탠다면 한인 상원의원 탄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MTA는 27일 맨해튼 교통혼잡세에 대한 이사회의 최종 투표를 앞두고 혼잡세 면제 대상을 공개했습니다. MTA는 수개월간 공청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끝에 오는 수요일 교통혼잡세 이사회 최종 투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MTA는 오늘 교통혼잡세부과 면제 대상을 공개했습니다. 대부분의 면제 차량은 시정부 차량이며 여기에는 응급차량, 소방차, 경찰 순찰차, 쓰레기 트럭과 제설 차량 등 시가 소유하는 대부분의 차량이 포함됩니다. 또 뉴욕시 교육국과 계약을 맺은 모든 스쿨버스에도 요금이 면제됩니다. 정규 일정에 따라 운행하는 통근버스와 메가버스 등 일부 민간버스 회사들도 면제 대상에 속합니다. 택시와 공유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아린 승객에게 1.25에서 2.5달러의 추가 할증료가 발생합니다. 맨해튼 진입 4개 터널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을 위한 혼잡세 감면 혜택인 크로싱 크레딧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혜택은 퀸즈 미드타운 터널에도 적용되지만 조지 워싱턴 브릿지는 제외됐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의사와 교사, 경찰 등 공공부문 직원에 대한 면제는 제외됐으며 MTA 등 시정부 직원들의 출퇴근 셔틀 또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맨해튼 교통혼잡세부과는 이르면 6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오전 브루클린과 맨해튼 지하철역에서 두 차례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새벽 브루클린 지하철역에서 52세 남성이 여러 차례 등에 칼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4시 35분경 브루클린 코지어스코 스트리트역에서 담배를 피던 52세 남성에게 한 50대 남성이 다가가 흡연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이후 그는 52세 남성의 등을 여러 번 칼로 찔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에 체포됐으며 피해자는 안정적인 상태로 전해집니다. 그로부터 약 3시간 뒤 맨해튼 어퍼 웨스트사이드에서 또 다른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전 8시 직후 96번가 브로드웨이역에서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둔부에 칼을 찌르고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안정적인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용의자는 검은색 스웨트 팬츠와 파란색 버블 자켓을 입은 채로 도주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5억 달러에 가까웠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항소 공탁금이 1억 7,500만 달러로 삭감돼 자산 압류 위기를 일단은 모면했습니다. 25일 뉴욕 항소법원은 이날 만료 예정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벌금 보증금 납부 기한을 10일 연장하고 납부 금액도 1억 7,500만 달러로 조정했습니다. 법원이 납기일을 연장하고 보증 금액까지 대폭 삭감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자산 압류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로써 또 한 번 위기를 벗어난 모습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의 재정 상태를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 내로 해당 금액을 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이 생명줄을 내려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 결정 이후 자신의 SNS에서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대한 연기하고자 했던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한 재판 개시일이 오는 4월 15일로 결정됐습니다.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가 오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됩니다. 맨해튼 뉴욕 총영사관 8층 회의실에서 설치되는 공관투표소는 오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6일간 운영되고 퀸즈 베이사이드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와 뉴저지 팰리세이드 팍 뉴저지 한인회관, 뉴저지 테너플라이 KCC 한인 동포회관에 설치되는 추가 투표소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운영됩니다. 투표 시간은 모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재외선거인 명부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인 명부에 등재된 유권자는 재외선거 기간 동안 가까운 투표소를 찾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이 운영하는 투표소라면 어느 곳이든 투표할 수 있습니다. 김소진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은 재외선거인 명부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인 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이면 투표할 수 있다며 명부에 등재된 유권자인지 여부는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를 위해서는 한국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미국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고 이름 및 생년월일이 표시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선거인은 비자나 영주권 등 국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 원본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오는 23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후보자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대 한국 총선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254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을 선출합니다. 현재 시속 25마일인 뉴욕시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20마일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 가운데 보험회사의 배를 불리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제47선거구 출신 브래드 호일만 뉴욕주 상원의원은 지난 2020년 뉴욕시 차량 제한 속도를 20마일로 낮추는 이른바 세미스 법안을 처음 발의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지난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브래드 호일만 의원은 지난 2월 다시 이 법안을 발의했고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제안한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 또 주 상원이 제안한 사법부의 예산안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2014년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30에서 25마일로 낮추면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36% 줄었지만 속도를 더 낮추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제한 속도를 25마일로 낮춤으로써 교통사고가 감소, 보험회사가 막대한 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으며 만약 5마일 더 낮추면 보험회사들의 이익이 다시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보험회사가 필사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반면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20마일로 낮춘다면
사실상 차량이 스쿠터 등의 속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신속한 이동수단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어젯밤 미스트 할렘과 브루클린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10대와 20대 청년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경 렉싱턴 애비뉴와 이스트 128번가에서 총격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2명이 총에 맞았다는 신고에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할렘 출신 25세 해리 멘도자는 머리에 총을 맞았으며 이스트 할렘 출신 18세 애슐리 발라드는 머리와 등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20분 뒤 브루클린 이스트 플랫부시에서 또 다른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브루클린 애비뉴와 이스트 37번가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플랫부시 출신 17세 브라이언 헨리케즈는 목과 몸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 또한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이 두 사건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공격인지 또는 피해자들을 타깃한 범죄인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체포된 사람은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의혹을 수사해 일약 전국적 인물로 부상한 로버트 허 특검이 미국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었기 때문에 불편한 임무라도 수행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허 특검은 석지영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자리는 정치적으로 공격받고 욕을 먹을 것이 뻔한 자리지만 내 가족과 내가 미국에 진 빚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수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허 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누군가가 불편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게 만약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 기준에 부합한다면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허 특검은 아버지는 마취과 의사였고 어머니는 간호사였다며 한국식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았고 항상 뛰어나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았다며 즐거움은 우선순위에 없었다며 자신의 성장 과정도 설명했습니다. 허 특검은 주변에 우려가 많았고 민주공화 양측으로부터 비난받을 게 뻔했지만 그저 일을 했을 뿐이라며 내가 공화당 유권자로 등록돼 있지만 특별한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허 특검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명문 사립학교로 잘 알려진 하버드 웨스트레이크 고교를 졸업했으며 이때도 그는 아웃사이더였고 한동안 드럼을 연주했고 이게 나만의 반항 방식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허 특검은 지난 12일 연방하원 청문회에 출석, 수사 공정성에 대해 당당하게 설명하며 주요 언론들로부터 빈틈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한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입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중국과의 긴장을 해소하려는 제스처로 풀이됩니다. 미중 간 건설적인 협력 관계를 강조해온 옐런 장관은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 주요 중국 인사들을 두루 만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옐런 장관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자는 디커플링 정책을 경계하며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협력을 강조했으며 양국 모두가 처한 위협을 함께 제거해야 한다며 디리스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지난해 7월에도 중국을 방문, 리창 총리를 만나 미국은 승자 독식 방식이 아닌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되는 공정한 규칙에 따른 건전한 경쟁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혀 중국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 대한 온건론을 펼쳐온 옐런 장관의 방중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을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역시 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위기 상황에서 미국과의 갈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이 일정 정도 체면만 세워준다면 미국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인 영김 의원을 비롯한 하원 의원단이 오늘 한국을 방문, 윤석열 대통령 등을 예방하고 한미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22일 러시아 모스크바 북서부 지역의 대형 공연장에 아프가니스탄 테러 단체 호라산이
무차별 공격과 방화를 감행, 최소 137명 이상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5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즉각적인 휴전과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를 개전 이후 처음으로 채택했습니다. 연방정보기관이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인종차별을 시사한다며 앞으로 기피인물 보고서 등에서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를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UCLA 보건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한인 5명 중 1명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미국 정부와 한인 사회가 시급하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됩니다. 뉴욕시가 맨해튼 랜더스 아일랜드 난민 임시수용소 인근에서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통행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국 연방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던 중국의 부동산 회사 헝다그룹이 지난 22일 파산보호 철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던 로니 맥다니얼 공화당 전국위 의장이 MBC 방송 정치전문 분석가로 채용돼 부적절한 인물을 채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오후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최저 기온은 4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48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15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비영리 단체 이노비와 뉴욕 한국문화원이 함께 주최하는 봄 콘서트가 4월 11일 뉴욕 한국문화원 신청사에서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제키브, 클라리네니스트 김유나, 그리고 피아니스트 신창용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젊은 한인 클래식 음악가들이 선보이는 특별 음악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든 수익은 오직 소외된 이들을 위한 이노비의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세계 각처 불우한 어린이를 돕는 글로벌 어린이재단이 오는 30일 오후 2시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기금모금 팝업 스토어 행사를 진행합니다. 맥스마라와 스리랩, 바이옴, 보스니엘 등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을 특별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매를 통해 글로벌 어린이재단을 후원해 전 세계 배고픈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는 데 동참해주세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됩니다. 맨해튼 뉴욕 청영사관 8층 회의실에서 설치되는 공관 투표소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 6일간 운영되고 퀸즈 베이사이드,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와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과 뉴저지 한인회관, 뉴저지 테너플라이 KCC 한인 동포회관에 설치되는 추가 투표소는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운영됩니다. 투표 시간은 모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